19번입니다. 행정대집행 옳지 않은 거. 토지나 건물의 명도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직접적인 실력 행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집행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대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행정법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최중요 판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객관식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번 행정사 1차 문제에서도 나왔죠. 이거 구분하는 거. 뭐 사업 수용으로 인한 그 토지 보상금 줬으면 이제 사업 시행자한테 이제 토지 인도해야죠. 이런 명도 의무들 이런 거. 다 이거 직접 강제의 대상이다. 대집행 대상 아니다. 구분하는 거. 되는 것은 아니다. 1번 맞고요. 2번 대집행의 방법으로 철거 등을 실현할 때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일 때는 철거 의무에 퇴거 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쵸. 네. 뭐, 이걸 뭐 별도로 이렇게 할 그게 아니죠. 네. 3번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자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라도 있는 경우면 그렇게 해야죠. 따로 민사소송을 할 수 없죠. 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렸네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판례죠. 3번 틀렸고요. 일정 기간까지 위법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계고 처분을 한 후에 그 다음에 2차 3차 이것들은 처분 아니다. 그냥 이거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아니다. 뭐 많이 대집행에서 많이 나오는 기본 판례들이죠. 20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옳지 않은 거. 이행 강제금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 비대체적 자기의무 위반 부과될 수 있고요. 직접 강제는 대집행이나 이렇게 방법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해야죠. 즉시 강제는 목전에 급박한 위험, 네 이렇게 해서 다른 보충성 이런 게 적용이 되죠. 그래서 다른 수단이 있으면은 하면 안 되죠. 다른 수단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보충적으로가 적용돼야 되고요. 건축법상 시정명령,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한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면, 객관적 위반 사실을 가지고 하는 거죠. 뭐 주관적인 상대방의 고의 그런 것들 요건으로 하는 게 아니죠. 4번 틀렸고요. 행정조사 옳지 않은 거. 행정조사 기본법 이미 조사받은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의심되는 그럼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 등을 포함하여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규제 법정주의 하듯이 행정조사도 이렇게 법에 규정을 해놔야 되어야 할 수 있는데 법률 유보 원칙을 따르는 거죠. 미리 규정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자발적으로 협조한 거니까 본인이 하겠다는데 뭐 그래서 실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협조의 경우에는 이렇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렸죠. 예외적인 사항 행정조사의 한 단계인 실효의 채취가 행정규칙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바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비추어서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거죠. 행정법에서 항상 나오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 네, 이거 뭐 영장 필요 없다고 했죠.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고요. 강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통관 검사가 아니라 어떤 특정 우편물을 딱 찍어가지고 개봉을 해서 그런 것들은 수사기관 이런 강제 처분이죠. 그런 것들이 영장이 있어야 돼요. 22번 갑은 A시에서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2월 영업정지 받았답니다. 옳지 않은 거. 영업정지 처분하기에 앞서 침입적 처분이죠. 갑에게 처분의 내용 등을 사전 통지 않았다면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죠. 침입적 처분을 할 때는 사전 통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죠. 처분의 이유 제시도 해야 되고요. 21조, 22조, 23조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죠. A시장이 갑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죠. 네, 취소할 수 있죠. 기본적인 판례 내용이기도 하고 A시장이 갑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갑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불복 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면은 적법하죠. 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명시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위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알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유를 제시하고 하는 거를, 처분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는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불복하고 구제하는데 어떤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고, 상대방이 이렇게 나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면은 그러면 적법합니다. 네.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바로 그냥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처분을 위협하다고 하는 건 아니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A시장이 갑에 대한 처분을 할 때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어서, 긴급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했더라도 처분할 때는 그때는 통지를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긴급한 경우에 생략할 수 있어도 나중에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처분을 할 땐. 그때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미안한데 좀 그 통지를 못하고 그냥 진행을 했어, 이렇게 그냥 알려는 줘야죠. 23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행정법이 40문제다 보니까 아주 그냥 골고루 나오네요. 행정사도 1차가 행정법이 25문제밖에 안 되는데, 경찰 간부가 이 40문제나 되니까 아주 그냥 각 행정법의 각 개별법에서 그냥 아주 고루고루 그냥 한 문제씩 다 내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정보보호법도 이따 나오겠죠.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나왔으니까. 뭐 행정조사 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뭐 다 행정대집행법, 뭐 아주 골고루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상 법인이고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틀렸죠.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단은 그런 법들의 그런 수범자, 그런 행위 주체이고, 이런 공개 청구권, 이런 건 국민들한테 인정해주기 위해서 있는 권리고, 이 국가기관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권리를 쓰라고 한 게 아니죠. 이건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권리고, 이런 것들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런 의무를 지는 그 기관에 해당하는 거지,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다시 했어요.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그러면은 종결 처리하면 되죠. 네. 2회 이상인가 이렇게 하고 종결하도록 그 개별 법령에서 어디서 봤는데,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2회 이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었나? 이 똑같은 민원을 계속 넣잖아요. 그러면 2회 이상 똑같은 답변을 하고 세 번째부터는 그냥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거 답변해줘야 된다고 하면은 너무 이게 행정력 낭비죠. 그 민원인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해서 2번까지만 민원 응대하고 세 번째부터는 응대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같은 내용인 거예요. 똑같은 거 이미 제공했는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계속 정보 공개 청구를 다시 똑같은 걸 계속한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고 계속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네, 적당한 선에서 이게 이제 지나침을 넘어서 권리 남용이 되면 그때는 행정기관은 종결 처리할 수 있어요. 네, 2번 맞습니다. 3번.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이렇게 한정되며, 그쵸? 일단 기관이 갖고 있어야 돼요. 기관이 갖고 있지 않는 정보는 뭐 공개 청구를 할 수가 없죠, 물리적으로. 아니,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공개를 해요? 이런 식인 거죠.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고 했고요. 뭐 판례 내용이죠, 다. 3번은 틀렸고. 사업자 등록번호? 이거 자체는 뭐 이렇게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죠. 네, 이것도 아마 판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건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사업자 등록번호 그 자체 가지고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뭐 이게 확실히 답이 아닌 게 있어가지고 이게 옳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제 틀렸기도 할 거고, 그냥 상식선으로 봐도 사업자 등록번호?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긴 하죠. 판례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네. 뭐 찾아보진 않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개인정보보호법도 나왔죠. 옳지 않은 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은근히 어려워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익명 처리가 가능하면 익명으로 해야죠. 근데 익명으로는 안 되면은 그러면 가명을 써서라도, 예. 그러니까 익명이 더 높은 단계죠. 익명은 아예 그냥 익명이잖아요. 아예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명은 가짜로라도 이름을 일단 만들어 놓는 거고, 이거는 그렇기조차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최고 높은 단계.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최고 높은 단계로 익명으로 해야겠죠.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렇지만 이게 익명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럼 가명으로 이렇게 해라. 이게 1단계입니다. 최고 높은 단계.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 단계. 아무튼 맞는 내용.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이 법 소정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 단체나 비영리 단체는 집단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고 그냥 침해 중지 중지 청구예요. 이게 조문을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렇게 해서 거부하거나 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금지 중지를